이걸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령산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령산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소변분리 갈증 구토가 있을 때, 구토 설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진오령산을 술약으로 많이 주실 때 어떻습니까? 갈증을 수반하면서 설사하고 토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갈증, 소변분리, 설사, 구토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죠. 소변분리, 갈증, 구토, 설사. 오령산의 주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령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 대사를 관여해 줄 수 있는 저령, 복령, 백출, 택사가 구성되어 있고 아직 표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지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그래서 5가지죠. 오령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기에 이제 계지가 빠지면 사령산이라고 불러요. 사령탕이나 사령산으로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 병증은 방태양, 족태양, 방광경의 방광추수증이다. 자, 태양병을 할 때 기억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태양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증이 사기가 한사가 우리 몸에 표로 들어와서 그 태양경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침투한 것이다. 양병의 진행은 경을 지나서 병사가 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병사가 진행됐을 때 부로 이동할 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방광으로 가는 거랑 그러니까 하복부 방광으로 가는 거, 하나는 그다음에 축혈증, 하나는 축수증 이렇게 2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인 축수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오령산의 상태다. 자, 축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광에 기화분리가 와서 내 몸에 물이 쌓이는 형태. 방광에 기화분리가 오는데 내 몸에 물이 쌓인다.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령산의 상태는 표증도 아직 풀리지 않았고 어쨌든 방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방광의 기능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방광의 기능이 문제가 생긴 이증도 있고 그래서 표증과 리증을 동시에 치료해주는 표리동치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령산 앞으로 생각하시면 오령산 방광추수증, 오령산 축수증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으로부터 받은 소변을 저장하고 이것을 제흡수시켜서 다시 신으로 보내서 전신의 진액을 생성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소변을 이렇게 배출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 추수증, 방광 기화분리가 오게 되면 방광에 물이 쌓이기도 하지만 방광 자체 내에 물이 쌓이기도 하지만 또는 소변으로 신에서부터 방광 쪽으로 소변이 못 와서 인체 내로 수분이 쌓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화분리가 안 되면 그럼 소변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렇죠? 왜냐 뭔가 방광이 지금 재흡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내려간 건 소변으로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화분리가 지금 뭐가 안 되면 소변이 안 나간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치상으로 봤을 때 소변이 지금 나가는 게 원래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한방과 서양의학적인 시각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아까 제가 방광의 기능을 말씀드릴 때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수분의 재흡수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초에 있는 우리가 오줌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체표면에 있는 혈관과 체표 조직 간의 수분 대사 문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령산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기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체표면 쪽으로 혈액이 충혈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중심혈관 쪽에 체표면 안쪽에 있는 혈관 쪽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량의 흐름이 부족하게 되겠죠. 여기에 땀을 낸다거나 어떠한 방법을 써서 체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진 상태, 그러니까 중심혈관의 체액이 부족해서 탈수가 일어나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 상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음주를 많이 하고 난 이후에 토를 많이 한 상태 역시 마찬가지죠. 체액이 지금 혈관 쪽에서 부족해지는 상태,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혈관 안에 체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증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방광 쪽을 그 신 쪽으로 내려보내서는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소변을 나가지 않게 만든다. 이 상태가 바로 방광의 기화분리 상태고 재흡수가 안 돼서 소변이 나가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개념이 어스럼풀이 잡히려고 하기도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의 기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줌보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관념적으로 그냥 오줌보를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이건 뒤에 이제 이 그림 오령산증의 병기를 하면서 다시 얘기할 건데 관념적으로는 오줌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이해를 할 때는 오줌보를 생각하면 자꾸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재흡수가 안 되면 소변량이 늘어야 되는데 재흡수가 안 되면 소변량이 주는 이유는 그 방광의 전반적인 이 그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체표면을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그 방광 기혈의 체표 조직과 혈관 내의 삼투압 조절이 실패가 되면서 혈관 조직 내에 물이 줄어있는 상태, 수분이 가지 못해서 물이 줄어있는 상태가 바로 그 기화가 분리된, 방광 기화가 분리된 상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전반적인 체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수분을 많이 먹게끔 유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액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소변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추수증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반적으로 물을 자꾸 갈증이 나서 물을 자꾸 찾게 되고 물을 찾게 되는데 그 먹은 물이 흡수가 될 수가 없죠. 왜냐? 조직 내에는 지금 물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혈관 내에만 물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흡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위장관 내에 물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방광 추수증이 걸리면 소변 분리가 되면서 갈증이 나죠. 갈증이 나고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번조가 이렇게 답답하고 아주 불편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많이 물을 먹게 되면 이 물이 위장관 내에서 정체가 오게 돼요. 위장관 내에서 정체가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장관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밑으로 내려보내든가 위로 올려보내든가. 그러니까 물을 벌컥벌컥 갈증이 나서 먹었는데 조직 내에는 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위장관 점막 안으로 물이 흡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왈칵 토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수역증이라고 한다. 수역증, 물을 위로 토해내는 겁니다. 수역증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장 점막 내에서도 물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를 쫙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설사를 쫙쫙 한다든지 당연히 위장관 내에는 위장관 점막 밑에 지금 물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위장관 운동도 안 되고 위장관 운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내 진수음이라고 하는 물소리가 꾸룩꾸룩꾸룩꾸룩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이것이 그 전반적인 그 위장관 쪽에 전반적인 정체를 갖고 오면 답답하거나 굉장히 괴로운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이 방광 쪽에 하체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방광 쪽으로 물이 쌓여서 배설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하계라고 하는 둥둥둥둥 뜨는 배꼽 밑에 있는 부분이 원래는 만져도 띄어서는 안 되는데 그 띄어지는 동맥이 느껴지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아랫배가 빵빵할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이것이 피부 밑에 깔려있다 그랬잖아요. 피부 밑에 깔려있게 되기 때문에 몸이 붓고 부종이 생긴다거나 몸이 무거워진다거나 또는 무슨 이런 수포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머리 쪽으로 기가 상충해서 올라가면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모두 물이 쌓여서 생기기 때문에 축수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이치는 단순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되느냐 어떤 것이 이것을 유발하느냐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주를 많이 해서 이것이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감기가 걸린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표증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통, 몸살, 발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통, 몸살, 발열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증상이 바로 오령산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이오령산, 그 다음에 그 인진오령산 이런 오령산이 들어가 있는 증세들은 사실은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토한다, 설사한다 해서 오령산을 무조건 주면 안 되고 거기에 기반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패턴입니다. 패턴. 얘기하는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오령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령산 축수증이라고 하는 것 또는 수역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증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오령산의 전거는 지금 제가 여기 한 4가지 정도는 뺐어요. 상한론에 나오는 오령산이 상한론과 금계요력에만 이렇게 지금 9가지가 넘게 13가지 정도가 됩니다. 조문이 13가지 정도가 되는 조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실제로 유발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령산증의 가장 대표적인 필수 패턴은 뭐냐면 소변분리 갈입니다. 소변분리 갈 표증이에요. 그래서 오령산증이 우리가 확인하려면 반드시 소변분리를 확인해야 되고 갈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갈증은 우리가 지금 체액 자체가 혈관 내에 체액 자체가 줄어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변분리 갈이 있는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소변분리 갈이 있으면서 표증이 있다거나 또는 구토, 구갈, 소변분리 이것이 있어야 되고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세들에 모두 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감기나 위장관 질환이나 두통 어지러움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기에 사용하는 예를 보면은 우리가 감기에는 주로 어른들이 이 오령산증에 오는 경우보다는 애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애들은 체표의 수분함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역증에 걸리는 경우가 훨씬 쉽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가 이 방광경, 그러니까 넓게 흐르는 방광경에 기화분리가 오는 경우가 어른보다는 훨씬 더 감기 경우엔 쉽다. 그래서 저도 오령산을 애들한테 많이 투여를 하지만 투여를 할 때 어른한테 투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애들한테 투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감기에 걸리면 일단 표증이 걸리게 되는데 이것이 진행돼서 뭔가 해열제를 썼다든지 아니면 뭐 대처를 하지 않아서 진행이 돼서 방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위장형 감기 형태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태양 추수증에 같은 경우에 걸리게 되면은 두통 몸살 발열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열이 그대로 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서 설사를 하거나 토를 막 해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바로 토한다든지 또는 물설사를 쫙쫙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물만 먹으면 토한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로 일단 이런 증상들이 장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면 토를 할 때 토하는 양상이 정말 왈칵 토하게 됩니다. 왈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먹은 다음에 잠깐 있으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팍 뿜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질질 토하는 게 아니고 토끼가 계속 남아서 뭐 이렇게 꺽꺽 하는 게 아니에요. 왈칵 토하고 나면 개운해요. 하지만 갈증이 나니까 또 물을 막 먹어야 되잖아요. 또 물을 막 먹으니까 다시 여기에 쌓이니까 또 왈칵 토하는 거예요. 이런 토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이런 토하면서 감기 형태를 보이는 것이 오령산증의 축수증에 의한 태양 축수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사를 할 때도 역시 확 설사를 하죠. 설사를 확 해내고 뒤끝은 뭐 그닥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지나면 다시 부글부글 끓으면서 훅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먹은 것이 위에 있으면 위로 토하는 거고 밑에 있으면 밑으로 토하니까 위아래로 다 토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갈증이 있기 때문에 물을 무지하게 찾는다. 물을 찾아서 땡겨 한다. 뭐 이렇게 땡겨 자꾸 달라 하고 물을 안 먹으려면 뭐 과일을 찾고 어쨌든 뭐든지 찾아서 계속 먹으려고 한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오령산은요. 줘서 이 약이 정확하게 맞으면 먹고 한두 포 만에 땀을 내고 흘리면서 증상이 싹 없어집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 감기로 인해서 오령산을 투여할 때 뭐 2, 3일 투여하지 않아요. 하루만 투여하면 거의 끝납니다. 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방광의 기화분리를 풀어주면 거의 끝난다 보시면 되고 확인을 뭘로 하느냐. 역시 소변을 보러 가는 걸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양을 먹으면 토하기 때문에 오령산은 가루 형태로 만들어진 제제예요. 그래서 우리 과립제 말고 원래 오령산이 가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흰 미음에 이렇게 써가지고 먹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먹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과립을 아주 소량의 물에 녹여서 복용하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물에 녹이지 않고 그냥 과립체를 입안에 넣어서 녹여서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약을 먹게 되면 전반적으로 잠시 후에 소변이 풀리면서 갈증이 덜해지고 소변이 나오면서 증상이 전반적으로 같이 풀어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장관 질환은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증상도 위장관계 질환이지만 흔히 이제 광란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증처럼 두통, 몸살, 오한, 발열이 나타나지만 위장관계에 아주 긴급하게 나타나는, 뭐 토하고 설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이 보통 감기에 들면 으슬으슬하고 두통, 몸살, 오한, 발열부터 시작되는데 광란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관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명칭을 붙였다. 그 광란에 보통 쓰는 처방이 오령산과 이중탕이라는 처방을 쓰게 됩니다. 이중탕은 이제 후에 배울 텐데, 오령산이라는 처방은 가장 정확하죠. 두통, 몸살, 오한, 발열이 있으면서 갈증이 있고 소변분리 이렇게 있게 되면 갈증, 소변분리, 구토, 설사, 당연히 오령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로 오령산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반드시 수반하는 건 소변분리 가리입니다. 그래서 소변분리 가리 확인되지 않으면 오령산을 쓸 수 없어요. 임상에서 소변분리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상담하실 때 환자가 들어오면 소변 괜찮으신가요? 물어보면 대부분 소변이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경우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강의를 쓰시는 약사님들도 내가 오늘 소변 몇 번 보러 갔다 왔지 신경 쓰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변 분리를 확인하실 때는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소변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오늘 오전에 소변 몇 번, 오후에 오셨으면 오전에 소변 몇 번 갔다 오셨는지, 또는 지금까지 뭐 몇 시간 동안 소변을 갔다 오셨는지, 평상시보다 소변을 덜 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소변 분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소변 분리가 정확히 임상에서 확인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갈증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소변 분리가 확인이 안 되면 기타 다른 증상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뭐 위내정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 뭐 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제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령산증은 어쨌든 축수증인데 이게 위장관 내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고 조직관 내에도 당연히 물이 쌓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관에 물에 쌓이게 되는 경우에 이것이 결국은 이 머리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귀라든지, 귀에도 마찬가지로 달팽이관이라든지 전정기관에 모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림프액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게 된다든지, 또는 뇌 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수분 대사를 문제를 일으켜서 두통을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조직관 내에 수분의 정체가 있어서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진조조라는 중국의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반적으로 양어, 그러니까 신장에 또는 방광에 이 양어로 인해서 방광 기화가 잘 되질 않아서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수기가 전반적으로 잘 순행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어지러움증이 생긴다. 물론 더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수분 대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어지러움증과 두통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령산이 이 증세가 발생하려면 갈증과 소변 분리가 확인돼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물이 충분하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것이 확인되면서 그 중이염, 귀에 물이 많이 찬다든지, 뭐 어지러움증이 아까 말씀드린 거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포진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에 모두 오령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령산의 그 증세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하게 돼야 되는데, 소총용탕하고 마행감탕 이런 애들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령산 얘기하는 거 표증도 같고 그렇죠. 하지만 오령산은 조금 더 완전한 물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소총탄 같은 경우에는 표사가 막혀서 문제가 생긴다. 마행감탕은 바람이 표사가 와서 그 껍질은 건조해지면서 안쪽에 물이 들어 차 있는 거다.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 오령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의 수분 대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형태가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다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분리라든지 갈증 이런 걸 호소하는 것들이 전 처방들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사용하면 효과를 잘 볼 수 있다. 특히 오령산 같은 경우에는 중이염에 소시오탕이라든지 이런 처방과 같이 섞여서 쓰게 되면은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환자분들한테 좀 더 적절하게 투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투약례를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썼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감기예요. 감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 축수증에 사용하는데 이 태양 축수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어린애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사님 애가 토를 하는데 먹을 약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감기약을 먹었는데 열도 안 떨어지고 뭘 먹기만 하면 토한다. 자, 감기약을 먹었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데 표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먹기만 하면 토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축수증을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 대부분 축수증이다. 토를 하는데 왈칵왈칵 토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수역증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은 갈증이 있어야 돼요. 얘가 물을 찾나요? 그랬더니 갈증이 심해서 물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토한다. 뭐 두 개도 볼 거 없어요. 소변 상태는 어때요? 그랬는데 소변은 점심때부터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소변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확인한 경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이 확인이 안 될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변이 확인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축수증이 의심이 된다면 오령산을 써보는 것이 굉장히 이익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감기가 걸린 이후에 진행이 돼서 결국은 소변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흡수도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소변분리 갈증이 생긴다. 소변분리 갈증이 생겨서 결국은 뭐 표증도 남아 있으니까 오령산을 쓰게 되면 금방 풀린다. 오령산을 이런 경우에는 써서 보통은 한 번 먹고 한 2-3시간 정도 있다 한 번 더 먹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끝나고요. 이렇게 3번 정도 먹으면 소변이 나오는 것이 확인됩니다. 소변을 보게 되면서 증상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변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환자 그 보호자분한테 또는 환자한테 소변을 보는지 약을 붓고 소변을 보는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사실은 수분 섭취를 과도하게 하면 증상이 다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수분 섭취라는 것이 중요하고 찬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 광란입니다. 이거는 뭐 술 먹고 나서 생기는 건데요. 술 먹고 나서 생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광란이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토하고 갈증이 있는 경우가 오령산의 정증이라 보시면 돼요. 약사님 속이 너무 안 좋은데 먹을 약 있을까요? 언제부터 그랬네요. 그랬더니 어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아침에 설사를 했는데 속도 너무 안 좋다. 뭐 많지요 이런 경우는 임상에서. 증상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갈증이 심해서 물을 계속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토해요. 너무 메스꺼워요. 자,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그 광란으로 온다거나 또는 그 2차적으로 우리가 그 술을 먹고 나서 위장관계가 또는 조직계가 틀어져서 오는 경우에는 다른 것들이 붙어 있을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음주 후에는 이런 그 소양 다마증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담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소시오탕 쪽에서 나오겠지만 그 담기 울결이다. 담화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염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음주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거 과다하게 먹어서 간 쪽에 뭔가가 부담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대부분 다 담화라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구고, 입이 쓰고, 눈이 어지럽고, 목현, 구고, 인건, 목현, 입이 쓰고 마르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입맛이 뚝 떨어지고 속이 메스껍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음주 후에는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입이 쓰고 마르지는 않았나요? 그랬더니 입도 쓰고 마르고 소변을 보셨나요? 해도 소변 잘 보였대요. 자, 음주 후에 토하고 설사하고 막 이러는데 소변 뭐 잘 나오나요? 확인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축수증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확인을 하면 우리 환자에게 투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주 후에 소양 담화가 발생하고 그 조직관과 혈관 내에 삼투압 조절이 실패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축수증이 발생한다. 축수증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입이 쓰고 갈증이 나고 소변 분리가 있고 소양 담화로 인해서 뭐
구고, 인건 목현, 그 다음에 구토라든지 뭐 속이 안 좋고 윗배가 메이드시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령산과 소시오탕을 이런 경우에 줄 때는요, 먹으면 바로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다시 먹으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2시간 간격으로 3번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루 만에 풀려진 예고, 만약에 먹고 나서 바로 토한다 그러면 즉시 다시 먹으라고 하십시오. 대신에 수분의 양을 적게, 소량으로 수분의 양을 조절해서 먹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입에 갈증이 나는 것이 없어지면서 증상이 해결이 돼요. 자, 이 소시오탕과 오령산을 보통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을 실형탕이라고 그래요. 실형탕. 소시오탕과 오령산을 섞어 놓은 거. 그러니까 실형탕, 시박탕, 시암탕 이렇게 소시오탕과 같이 섞여가는 처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담아 붙는 경우가 위장관계에 불편한 증상들 담아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투약리 세 번째를 보죠. 세 번째는 어지러움 증상에 쓰는 예입니다. 사실 어지러움 증상에 오령산을 쓰는 예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